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국토계획법 이제 세 번째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 주에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까지 했는데 마지막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전반적인 설명했는데 프린트 4페이지 보면 기타의 행위자에서요. 기타의 행위자에는 이 용도, 지역, 지구 안의 건축 제한에 불구하고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자, 1번 개별법에 따른 행위자입니다. 이것은 법 명칭만 잘 잡으면 돼요. 첫 번째,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행위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 안에 있는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안에 있는 초지는 초지법. 연결을 잘해야 돼요.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그래야지. 그냥 농업진흥지역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 안에 있는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안에 있는 초지는 초지법입니다. 세 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있는 공원구역이면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수도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있는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면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있는 해양보호구역이면 해양, 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그래서 법 명칭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친 경우 이 부분은 출제 반드시 된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게 되면 일단은 가장 작은 부분 면적이 330 이하가 있을 때, 330 이하, 도로띠 상업 그러면 660 이하, 이게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 660 이하가 있을 때, 이랬을 경우 건축 제한 등은 면적이 큰 지역을 적용받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합니다. 단 건축물이 미관고도에 걸치면 건물 대지 모두 미관고도를 적용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 2번은 뭐냐?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따릅니다. 단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구 경계가 방화벽 구역되면 그 밖의 지역은 그래하지 않습니다. 즉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구 경계를 방화벽 구역하면 그 밖의 지구는 방화지구를 따르지 않는다 이 얘기고, 세 번째,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각각입니다. 녹지가 나오면 숫자 연연하지 말고 무조건 각각이요. 녹지는 녹지고 기타는 기타다. 단 녹지 안에 건축물이 미관고도에 걸치면 건물대지 미관고도 따르고, 녹지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따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출제된다 생각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첫 번째 기반시설의 의의에 관한 사항인데 이 순서 기억하십니까? 기반시설, 두 번째 도시계획 시설, 세 번째 도시계획 시설사업. 기반시설은 개념이 없다죠. 그래서 개념이 없는 걸 보고 우리가 기반시설 개념이 없어요. 두 번째 도시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이다. 용어 잘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 관리 등의 그런 사항인데 첫 번째 설치 관리에서 1번 설치, 기역 설치. 이 설치가 은근 출제가 되는데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사실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놓고 물어보지 없는 것을 놓고 절대 안 묻습니다.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용의 청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O.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용의 청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X. 문제 푸는 요령을 좀 터득하세요. 두 번째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은 중앙관서에 장의한다 그래요. 지자체가 하는 것은 지자체절을 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과 보상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근데 이 법은 아직까지 제정은 안 돼 있어요. 그냥 설치 기준과 보상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동구에 관한 사항인데, 공동구죠.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게 공동구인데, 첫 번째 공동구 설치는 200만 초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해요. 두 번째, 공동구 수용 의무 나갔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는 빠짐없이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동구 점용 사용 허가. 무슨 얘기냐? 공동구 설치표를 안 냈거나 덜 낸 자가 공동구를 점용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점용 허가, 사용 허가 받고 점용료,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설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지만 관리는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재, 시장소가 관리해줍니다. 관리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한 자들이 함께 부담하되 이 관리자가 면적을 고려해서 정해주고 연 2회 분할 납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이제 공동구 유지관리계 만든 거예요. 5년마다 유지관리계 만들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이 광역시설 설치가 있는데, 광역시설은 그죠?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에서 둘 이상 도시에 걸치든가 둘 이상 도시가 공동 이용하는 게 광역시설인데, 설치 관리는 원칙은 일반적인 도시의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을 따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협약 체결, 협의회 구성,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장군수 간의 협약 체결, 협의회 구성이 안 되면 도지사가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세 번째, 국가계획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부분 포인트고요. 세 번째,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별 집행인데, 단계별 집행이 간단하게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시설의 설치 시기를 정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 계획인데, 누가 수립을 합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계 입안자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가 이 수립해야 한다. 예외 국장, 도의사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시기가 중요하죠. 도시관리계 결정 것이 2년 내 수립해야 돼요. 근데 2년 내 미수립한다 하더라도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단 2년 내 수립을 안 하게 되면 가설 건축물 건축 중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다. 그 내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단계별인가 그러면 1단계, 2단계 구분하기 때문에 단계별인데,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게 1단계고 3년 후에 하는 것은 2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구분 기준은 3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할 시설을 1단계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협의하고 수립합니다. 미리 협의하고 수립하고, 공고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만 공고하니까 공고해야 합니다. 즉 관보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다른 계획과 다르게 기초조서가 없어요. 의견 청취도 없고 심의도 없고 승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있습니까? 오직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딱 세 개요.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인데,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입니다.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 실시계획인데, 시행자는 누가 된가?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가 시행한다. 둘 이상 도시에 걸치면 시장군수가 협의해가지고 공동 시행하든가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둘 이상 도시가 같은 도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정해줍니다. 거기까지가 원칙. 예외적으로 국장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그리고 비행정청도 할 수 있다는데, 비행정청은 별도로 국장, 시도, 시장으로부터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정청 중에 공공이 있고 민간인데, 민간 시행자는 수용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 수리 2분의 1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런 제약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실시계 인가권자는 국장, 시도, 대도시 암기하시고,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인가, 나머지는 시도, 대도시장 인가받습니다. 자, 인가권자는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이상 서류를 열람해서 주민의 의견 듣고 인가해야 돼요. 이때 인가할 때 적용 등 조건부 인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 이해차기 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평소의 뜻이 굴비 발차기, 굴비 발차기, 굴비 발차기, 굴착 비탈면 적용, 발파 차량통에 기반이 설치. 기억하시고 이 이행보증금은 보증이라는 단어는 부도 때문에 나오죠. 부도는 민간이 나죠. 그래서 민간만 보증합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보증금 예치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의제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실시기에 인가받으면 여기 인가권자가 다른 법에 의한 인가권자, 허가권자, 협의 전부 다 협의하는 협의. 그래서 실시기에 인가할 때 관계기관장과 협의를 하고 인가하기 때문에 실시기에 인가가 나오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은 받은 걸로 본다. 예를 들어서 실시기에 인가가 있으면 도로 점용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본다 그래야 돼요. 의제되는 사항은 있는 것으로 그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시설 사업을 효율적하게 해서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 있고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만들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6번 행정심판인데 시행자 처분이 뭔가 위법 부당하면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법은 직근상급 관청입니다. 직근상급 관청.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 비행정처. 그래서 비행정적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시행자를 지정한 자, 비행정적이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합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시행자 보호 조치에서 첫 번째 관계서류 무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의 주소, 거소 불분명하면 송달이라면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수용사용인데 수용사용 중요하죠. 시설 사업에 필요하면 토지 등 건축물 등 물건이든 수용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접한 토지는 특히 필요하면 인접한 토지 건축물은 특히 필요하면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인접한 그러면 일시 사용 기억하시고 자 수용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일반법인 공치법을 준용하고 자 공치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고시 중요하죠. 실시계획의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를 본다.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국공유지가 도시계 시설을 결정되면 결정된 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는 매가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면 무효다. 하면 무효. 취소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기억하시고 4번 이제 미집행 시설 부지 조치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출제가 돼요. 자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개발행위는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원칙이요.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 예외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하고 2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가 안 되고 그러면서 단계별 집행계 수립이 안 됐다든가 설령 단계별 집행계 수립이 됐지만 1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 허가입니다. 첫 번째, 가설건축물, 두 번째, 공작물, 세 번째, 개축재축. 세 가지 허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은 시설 설치하기 3개월 전까지 무상으로 철거,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원상 회복 안 한다. 당연히 뭐합니까? 대집행하고 비용은 징수, 안 내면 강제 징수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5페이지인데, 자,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인데, 이 제도는, 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구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도입된 제도예요. 자, 출발합시다. 첫 번째,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주의할 것은 10년 내 설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10년 내 설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면 매수 청구 안 돼요. 실시계획 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됐으면 매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지목은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를 주는데 자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가?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에게 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 법에서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시행자에게 할 수 있고 이 법이나 다른 법에서 누가 설치한다, 누가 관리한다. 설치관리 의무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때는 의무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서로 다르면 당연히 설치 의무자에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매수 청구받은 매수 의무자는 언제까지 결정한다? 6개월. 기억하죠?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매수 결정을 통지했으면 2년 내에 2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매수 거부 결정했다든가 2년이 지나도 매수가 안 되면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가지고 자 3층 이하인 단독, 3층 이하인 1종근생, 3층 이하인 2종근생, 공작물 허가받아 할 수 있다. 3층 이하는 가설을 뜻하고 그러면서 3층 이하의 2종근생에서 노래 안 단다. 제외되죠? 노래 안 단다. 노래 안 단다가 뭐예요? 노래 연습장, 안 마실서,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노래 안 단다는 제외한다. 그거 허가해 줄 수가 없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금지급인데 대금은 원칙은 현금입니다. 예외, 지자체만 채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채권 줄 수 있는 사유는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두 번째 원치 않아도 부재부동산 3천 초과되는 금액, 세 번째 비업무용 토지여서 3천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이요. 전부가 아니고 초과되는 금액은 채권 줄 수 있다. 자, 이랬을 때 이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처리하고 이자율도 처리가 정합니다. 채권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고 끝으로 이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공치법 준용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결정 실효에 관한 사항인데 자 시설 결정 실효는 이 도시계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2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 20년 다음 날 실효. 실효고시 반드시 합니다. 결정고시 한 자가 실효고시 하고 실효고시 안 해도 실효는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즉 지자체장은 자 시설 결정고시하고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다든가 두 번째 1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되면 그 사실을 지방에 보고한다. 보고받은 지방위원회는 며칠? 90일 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몇 년 내 해제 결정? 1년 내 해제 결정 고시한다. 이때 해제 결정할 수 없는 시장 군수는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하면 해제 신청받은 도지사도 1년 내에 해제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자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했더니 지방의회가 90일 내 해제하세요 권고했죠. 이때 지자체장은 해제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내에 안 된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되고 6개월 내에 해제해서 안 된다는 소명하고 그렇게 해서 해제가 안 된 것들은 2년입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지방에 보고해야 돼요.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기로 한 도시계 시설은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도시계 시설 사업이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5번. 자, 5번 얘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단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 계획은 두 가지가 딱 나와야 돼요.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국장, 시도, 시장수다. 국장, 시도, 시장수 기억하시고 자 먼저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하나, 임의적, 둘, 의무적, 셋, 도시적, 밖에서 딱 세 가지 체계 잡아가지고 첫 번째 임의적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죠. 자, 첫 번째 용도지구, 경미, 거시계, 거치, 방방특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개발 예정된 지역이요. 여기서 개발 예정이라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대지조성, 산업단지, 관광특구 이런 지역이나 개발지역에서 해제, 시가조정지 해제, 도시재원공원구역지 해제,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또는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렇게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이한다입니다. 하이한다. 첫 번째, 정비구역에서 개발세 완료되고 10년 경과, 택지개발지구 개발세 완료되고 10년 경과된 지역 확 줄여가지고 정택 10년. 두 번째, 시가조정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마 이상. 이것도 줄여가지고 시공 30. 세 번째, 녹지가 주거로, 녹지가 상업으로, 녹지가 공업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마 이상. 세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상공 변경 30. 그러면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이제 도시지역 밖에서인데 도시지역 밖에서 거기도 또 하나 더 있죠. 도시지역 밖에서 하나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고 대령이 정하는 조건. 대령이 정하는 조건은 뭡니까?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존관리일 거. 두 번째, 면적이 적정하는데 면적이 아파트 연립 건설에 포함되어 있으면 30마 이상이고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3마 이상. 여기까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아파트 연립 건설에 포함되어 있으면 30마 이상,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3마 이상. 또 아파트 연립 건설에 포함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자연보존권역이나 초등학생 그런 말이 있으면 10만 이상입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네 번째, 환경정과 미관했지 말고 문화재 훼손으로 없을 것. 그러면 이제 둘, 개발진흥지구이고 대령이 정하는 조건. 그러면 대령이 정하는 조건은 방금 전에 했던 그 면적 똑같이 나와야 돼요. 아파트 건설에 포함되어 있으면 30마 이상, 안 돼 있으면 3마 이상. 기반시설 설치 공급 가능하고 환경정감 미관했지 말고 문화재 훼손은 없을 것. 그거는 똑같이 적용하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있는가? 주, 복, 특, 개, 산, 복, 개, 생, 농, 관, 외 암기해야죠. 즉 주거, 복합,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산업하고 복합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있어야 되고 관광휴양이 도시적 외에 있어야 됩니다. 암기합시다. 주, 복, 특, 개, 산, 복, 개, 생, 농, 관, 외 암기하시고 3번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세 번째 도시지역 밖에 세 번째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규제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는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데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은 전부 다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것들 아주 구체적 세부적 뜬구름 잡는 뭐뭐에 관한 사항 뭐 도시의 공간구조 이런 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은 반드시 포함해야 될 게 뭡니까? 기용. 기가 뭡니까? 기반시 배치, 기반시의 규모. 용이 뭡니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러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반드시 암기할 것. 기용, 기반시 배치, 기반시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러피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그 다음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가 어려운 중입니다. 해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작년에 하나인데 어렵더는 두 가지.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해제는 몇 년이요? 3년.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고시하려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 근데 두 번째 어려 신설됐어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해제요. 주민이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이요. 주민이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몇 년? 5년. 지구단위 계획은 이 주민이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5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면 5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됩니다. 물론 실효고시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하면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데 이 완화되는 게 총 10개 있거든요. 10개는 읽어봐야 돼. 반대로 암기를 3개, 3개. 완화 안 되는 거 3개. 첫 번째 하나, 대지 분할 제한. 둘, 대지자령 공지. 셋,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암기하시고. 그 다음 4번에 도시적 밖에서 완화인데 우리가 도시적 안쪽에서 완화되는 것 다른 건 다 몰라도 몇 가만 해봅시다. 도시적 안에서 첫 번째 주차장은 몇 프로 완화한다? 평소에 때 주차장은 100% 완화. 두 번째 용적률은 몇 프로 완화해주더라? 120%. 세 번째 높이 제한은 몇 프로? 120%. 네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했을 때 최대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다시. 주차장은 100, 용적률은 120, 높이 제한도 120. 그러면서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했을 때 완화 범위가 건폐율은 150%, 최대 용적률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거기에 가시고 도시적 밖에서는 건폐율 150%, 용적률을 2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계획법 세 번째 내용이니까 또 반복하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거 하게 되면 와 닿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반복하다가 5월 가고 7월 가게 되면 그때쯤 가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게 이 내용이구나. 이게 왔다니까 그때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자꾸 보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